과정이랑 하이퍼 양성 과정 오픈하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외부 미용인들한테 제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막 이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한 5차에 걸쳐가지고, 근데 제가 그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정리를 해주신 게 있는데, 와,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올라오면 아마 원장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게 단어가 좀 이렇게 좀 뭔가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문화도 굉장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진 않지만 아직은 이제 더 옳은 방향으로 문화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5회차에 걸쳐서 스승님이 다른 미용인들한테 이렇게 다 주려고 하는데, 이게 스승님이 뭔가 이 때를 좀 기다려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드디어 좀 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이것도 중요하고 막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이는 날은 우리가 왜 모이냐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려고 사실 모이는 건데, 그럼 진짜 쉽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팀원들 디스크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MBTI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MBTI나 이런 거를 그냥 재미로 막 그냥 규정하고 사람들 규정 짓고 그거를 맹신하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근데 이제 원장님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 MBTI랑 디스크 검사를 만약에 이것도 우리 하는 거잖아요. 신입 친구들 들어오면 이거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헤더는 만약에 우리 MBTI랑 디스크 검사 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검사하라니까 하고, 그럼 괜히 이제 이거를 검사를 받는 아이들은 뭔가 평가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면접 보기 전에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리더가 자기 목소리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는 것 같아요? 성격 성향이 다 다른데 그 사람에 맞게 그 온도로 또 전해야 하니까. 뭘? 우리 가는 방향이나 우리 가는 방향에 그냥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그 온도에 맞게 그 온도에 맞게? 그 친구의 성격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내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예 몰라, 이타경영이 뭔지도 모르고 미용을 아예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그 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나한테 맞게 전달을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제 언어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고, 갑자기 막 우리 뭐 자연의 법칙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을 왜 하는지를 이렇게 식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따라서 디스크랑 MBTI가 결정되잖아.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아니면은 텍스트로 다 정리를 해서 진짜 우리 팀원들 시험을 다 볼까? 나 한 번씩 마음가짐 이거 시험 보잖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수익 배분제도 있죠. 수익 배분제도 있죠. 그럼 수익 배분제도를 왜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더가 수익 배분제도를 하고 디자이너들이 우리 1%를 팀원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 거 나눠줘? 이러면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리더가 왜 하는지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익 배분을 지금 저희가 혹시 다 하고 있나요? 안 하는 매장 있나요? 수익 배분? 안 하고? 지분제 이거 뭐 예를 들어 리더 50%, 그 다음에 외부 10%, 내부 10%, 그거 안 하는 조직. 이거를 이제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팀원의 리더와 그리고 전 팀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 너 주인처럼 일해, 주인의식 가지고 해 이러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설명하기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승님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를 왜 하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스승님이 이거를 딱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가고 이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저도 지금 제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이거를 빨리 흡수해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자료화시켜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5회차 과정 오픈했을 때 그러니까 5회차 과정, 하이퍼포머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라는 게 사심이 없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나는 소리가 사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서 뭔가 팀원들이 솔장이 막 이것저것 설명해주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솔장도 지금 1명, 2명, 3명 이러는데 저기 막내 내 손이 닿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30명, 40명한테 일일이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정말 확실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게 나는 되지만 이 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개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한 개는 막 진짜 본점에서 막 이렇게 해서 스승님 믿고 난 가겠다는 여기 애들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리더들이 오픈해서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하루라든지 아니면 가을이라든지 그리고 가을이 말고 또 이제 성진이라든지 그러면 행님은 이게 막 제도 정책 뭐 이거 Y 이런 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도 진짜 사심이 없고 너무 진심이기 때문에 행님 매장 식구들이랑은 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을이가 나갔는데 행님이랑 다른 성격과 성향이고 또 가을이는 행님을 믿지만 가을이가 또 이 팀원들은 자기가 이거를 바로 서서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대물림이 1대 2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1대에서 2대는 어떻게든 간다 치겠지만 거기서 다시 가을이 제자가 나오면 가을이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게 내려가면서 계속 와전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옛날에 비나이더 조직을 보면서 몰라 비나이더 얘기하면 너무 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스승님이 오늘 얘기했었던 그 원리 중에서 아까 전에 이거 박스에 있었던 것처럼 이 원리 있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듣고 되게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에반스타일이라는 조직에 옛날에 과거에 있었을 때 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 모른 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이거를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에반스타일 대표님을 진짜 존경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안 쉬고 일하시고 항상 조직 생각하고 항상 7일을 일하시고 7일 일하고 또 밤에도 막 새벽 2, 3시까지 막 뭐 작업하시고 막 이러니까 저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새끼 디자이너일 때 이걸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그분의 노력을 보고 나는 그분을 믿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존경을 하다가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식구들한테 그때 식구들이랑 용어를 안 썼지만 주변에 와 대표님 진짜 대박이라고 와 저분이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된다고 막 이러고 막 4천 5천 이렇게 쳤을 때도 제가 옛날에 제 블로그를 뒤집어 보면 내 잘났다는 소리보다 아 진짜 저희 대표님 진짜 대박이라고 그리고 에반스타일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만 되는 거야. 나는 원리를 모른 채 그거를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심이 좀 있는 분이어서 후루룩 다 무너졌죠. 결국에 나는 사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분을 따랐을 뿐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 대입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혁이도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얘가 뭣도 모르고 이제 저를 엄청 따랐던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하게 할 때도 제가 막 뭣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따랐던 느낌인데 그래 얘랑 나랑은 어떻게 된다 쳐요. 저랑 혁이랑은 뭐 오영부영 얘가 뭐 나를 믿는데 근데 식구들이랑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얘랑 나랑 이제 마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한테 꽂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돈도 별로 맨날 양말 빵꾸 나서 양말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양말에 민설 구멍이 나고 막 이러니까 왜 너는 나를 믿니? 이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그냥 자기 주머니로 돈이 안 들어가서 처음 그걸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진짜로 저는 막 이렇게 돈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보다는 뭔가 이런 뭔가를 향해 가고 싶었는데 아까 전에 나온 것 중에 제가 TJ다 보니까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으니까 저는 완전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이걸 들었던 원리들을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입으로 우리가 자기 식구들한테 제대로 이 원리를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진짜 다 되겠다. 왜냐면 저도 원리를 모르고 했으니까 진짜 일주일 전에도 안 됐어요 지금. 내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쓰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이 돈은 어려운 거야.
하려고 막 가는 그런 느낌이랑 아 진짜 제대로 이거 원리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해야지만 전부 다 모든 조직이 다 잘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늘 일단 제가 애프터 가가지고 뭔가 옆에서 저는 근데 뭐 컴퓨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오늘도 좀 이렇게 느낀 게 좀 우리가 마음은 되게 진심인 걸 알고 사심이 없는 걸 다 알지만 이제 서울이랑 울산이랑 그다음에 대구랑 우리 거의 이탈리아다 3기처럼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 이 인원으로 스승님이 커버가 되신 것 같아요. 스승님이 뭔가 이렇게 그냥 통화 오면은 통화 아무리 많이 와도 그냥 이 인원이면은 커버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300명이 되면은 와 이거를 스승님이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고맘이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고맘이랑 술장이랑 그리고 저기 뭐야 팬님이랑 저랑 뭐 현도랑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거를 좀 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지 이거를 좀 나눠 짊어져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가시는 길에 뭔가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이랑 이때까지 우리 공연배우 했었던 것 중에 주제가 솔직히 한 100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스승님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은 거의 한 600페이지 되나? 하여튼 진짜 페이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원장님들 중에 더 강점인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막 솔직하게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전자를 맡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원장님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 제도 중에 키핑제가 있잖아요. 그럼 제도 이게 막 제가 알기로 지금 하나 둘셋 한 50가지 정도 한 최소 몇 시까지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일단 5회차 안에 들어가는 게 몇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원장님이 들어갔을 때 그 원장님들이 이거 뭐예요? 이러면 스승님이 키핑제 키핑제 전화만 제가 알기로 몇십 통 받으셨거든요. 원장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김혜 원장님도 전화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키핑을 설명하는 분이 원장님이 한 명이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스승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전화번호 리더당 전화번호를 쫙 이렇게 그거에다가 우리 행복한 미용실 방이잖아요. 지금 83명 들어와 있는 방에 그 외부 원장님들 거기에 우리 리더 전화번호를 싹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키핑제야 그러면 뭐 레나 이런 식으로 담당하는 리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MBTI랑 디스크도 제가 볼 때 MBTI 디스크를 또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격 성향인데 이걸 과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과거가 지금 우리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환경이 제 성격이지 또 다른 환경이 있으면 환경에 따라 성격이 다 달라져서 우리는 실제로 이 마음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격 성향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지 걔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과목이 딱 생겼을 때 뭐 대학교로 치면 뭐 과목이 생겼을 때 이런 과목들을 좀 우리가 좀 분배를 해서 좀 이거를 좀 물려받아서 스승님이 한 번은 더 고생해 주셔야겠죠. 한 번은 더 이렇게 한 명 한 명 집중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해피니언 아카데미를 오픈했을 때 서울에서는 지금 살짝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리더 수업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뭐 리더 과목이 있는 거야. 이번 주에 뭐 월요일에 뭐 몇 시에 이제 리더 양성 과정 중에서 뭐 이렇게 5만 원이나 10만 원 내고 들을 수 있는 라이트한 이런 수업들 중에 디스크와 MBTI를 반드시 뭐 해야지만 마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메인 타이틀이면 거기서 이제 2시간 정도 와서 디스크랑 MBTI만 쫙 해서 우리 사례에서 디스크랑 MBTI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조직에서 예를 들면 뭐 오드가 있는데 2년 동안 아까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점프하고 요 중간에선 존재할 수 없다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또 갑자기 성격이 이게 얘가 자기 성격 성향들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성격이 깨지면서 지금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고 이번 달에 3천 결심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오드가 3천 결심을 이루어냈다면 진짜 성격 성향은 100% 바뀔 수 있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디스크나 MBTI 수업에 넣어서 인간이 사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디스크나 MBTI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 연결해갖고 진짜 사람이 바뀌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는 것처럼 각각의 이거를 좀 더 파는 거지. 리더 한 명이 이거를 더 파가지고 아카데미 전반적으로 걸쳐서 진짜 다른 현재 미용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진짜로 그 제대로 된 교육 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카데미가 가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네일 아트도 그거 다 공부하는 게 맞고 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다 계시죠 여기? 네. 그거 혹시 인스타그램 업로드 준비됐나요? 글만 준비돼 있으면 돼. 사진은 주면 바로 올리면 돼가지고. 그래서 리더 양성 과정을 오늘 지금 요거 끝나자마자 제가 뭐 세팅 몇 개만 하면 돼가지고 그거 해서 세팅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혹시 하퍼들도 있나요? 하퍼들도 지금 글 다 준비됐죠. 그래서 하퍼도 지금 이제 목표는 오늘 안에 오픈 예정이어가지고 그것만 지금 서울만 이것만 성공하면은 나머지 도시는 그냥 그대로 쭉쭉쭉쭉쭉 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5회차 과정 들어오는 그 원장님들은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자기 얘기 솔직하게 이렇게 강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리더분들은 오늘 우리 수업 배운 것처럼 진짜 저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미용실만 제대로 진짜 하면 끝난다. 이게 하나가 세계 전체다.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또 식구들이랑 똘똘 뭉쳐가지고 잘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혹시 이제 새로운 원장님들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안 되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오늘 노필반도 한번 할까요? 한 5분 정도만. 그래서 노필반도 오늘 하시고 싶은 분? 노필반도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오늘 뭔가 아침에 줌 미팅하면서 이렇게 이게 75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한 60 정도에서 제가 60 정도에서 좀 포기했구나. 너무 단단하다. 이렇게 마음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전에 행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성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 준성이 실제로 봤잖아요. 근데 진짜 표정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거를 바뀌었는 거를 대박이다 이제 진짜 나 진짜 반성해야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스승님이 그거를 오늘 전자랑 이거 이동으로 딱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진짜 너무 힘들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저도 마음이 앞서는 스타일이라 뭔가 제대로 막 빨리 안 되고 이러면 조급해하고 좀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리고 스승님이 짝꿍 ENFP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빨리 하나로 뭉쳐갖고 우리 원장님들끼리 더 잘 가고 싶은 이런 진심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리더 양성과정 잘 오픈해가지고 진짜로 잘 갈 수 있는데 많이 기여하고 싶고 몇 시간 동안 진짜 혼자서 이렇게 막 우리 다 이끌어가 주시는 스승님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더 높이 받는 아니면 원장님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나 지금 현재 뭐 가장 고민이다 막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고민이다. 이거 풀고 싶다. 근데 그거 대박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묶는 거. 프랙탈 리더가 막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진짜 대박인 거. 근데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영혼 없이 이렇게 대표 리더를 띄우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니까 뭔가 머리로 이렇게 딱 이해해가지고 갑자기 건이가 머리로 이거거든요. 야 이제 일반 뭐 하는 거 하자 이런다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마음으로부터 그거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제가 퇴사한 친구 한 명이 이제 퇴사를 하는 이유가 기술을 더 파야겠다고 이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진심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밥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랬어요. 야 그러면 너가 왜냐면 존경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좀 내가 배울 수 있거나 이렇게 좀 다른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지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이제 걔도 뻔하고 막 그냥 주변에 뭐 옛날 사람이나 뭐 남자친구나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뻔하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을 크게 못하고 그냥 저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약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스승님이 눈앞에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이런 사람을 존경 안 하면 도대체 누구를 존경하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대놓고 눈앞에서 여자가 걸어다니는데 이거를 못 알아보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면 너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걔가 말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럼 누구를 제일 존경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있잖아, 열펌의 대가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기라성 같은 엄청난 기술이 뛰어난 끝판왕 분들이 각 분야에서 1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누구를 제일 존경해? 이러는데 와 근데 진짜 이게 없는 거예요. 아 이분은 뭐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시고 이분은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와 그러면은 너는 어디를 이거를 뭐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얘도 말문이 계속 막혀가지고 제가 스승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근데 있잖아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일이래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스승님 만나기 전에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가 헬렌 켈러였거든요. 헬렌 켈러가 막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뭐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숲속에 가가지고 헬렌 켈러가 뭐 보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이러더래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헬렌 켈러가 충격받고, 아니 이렇게 숲속에 있는 바람도 너무 따뜻하고 햇살도 따뜻하고 냄새도 너무 막 이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헬렌 켈러가 아 사람들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음에도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와 눈을, 맹인보다도 더 불행한 거는 눈을 뜨고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이런 명언을 보고 이제 제가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채용 공고에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헬렌 켈러의 이런 명언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순신 장군을 진짜 엄청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뭔가 이런 그냥 나는 모르고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막 그런 게 존경스러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딱 얘기를 하면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도가 진짜로 스승님을 존경하는지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아니 지금 그냥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헤더가 저를 존경하는지 잘 안 느껴져요. 아니 그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는 그게 내 마음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너 지금 적응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매장 물려받거나 오픈할 때 해서 최우선 순위가 리더 준비하기 전에 매장 오픈 잠깐 준비하를 한 100번을 얘기했는데 그 큰 돈으로 전셋집 계약을 해버린 거야 최근에.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내가 아직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존경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이거라고 하면 그거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존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도 임금도 나라를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이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거의 왕이야 왕. 그러다가 이제 전쟁 마지막 전투에서 충분히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한 거예요. 내 죽음 알리지 말라면서. 그렇게 잠결에도 칼을 차고 이거를 입고 서던 사람이 마지막 전투에서는 한복만 입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입고. 왜냐면은 모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이겨서 돌아가도 선조가 얘를 인지처참할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벌을 받아서 죽느니 전사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엄청 울고, 진짜 그분의 그런 충신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면서 막 이런 할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존경하는 게 진짜 대단히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면 그렇게 기술이 좋아서 갔는데 그 존경하는 기술자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술자면은 무슨 한원태 명장 이러면서 진짜 기술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분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식구들한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뭔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 그게 꼭 내가 되어라가 아니라 뭔가 또 나 또한 누군가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팀원들이, 그래도 식구들이 리더를 어느 정도 존경을 해야 그 식구들이 목숨 바쳐서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비관우 장비가 이제 셋이서 한나라 재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야 지금 오늘 리더 미팅 하자 이러는데 저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제 상식선에서는 지금 한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이용계를 재건해야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대요. 유비가 장비 지금 불렀는데 지금 여자친구 만나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는 유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 하는 게
그냥 뭔가 진짜 원장님들 다 행복하고 진짜 미용실 운영 진짜 너무너무 잘 되고 서로가 막 대박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행복 단열에 들어온 이런 원장님들처럼 한 15만 개 중에서 진짜 한 1,500개만 그렇게 되면 저는 진짜 세상이 바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려고 보니까 지금 어제 전적 시트가 우리가 다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16,000, 18,000명 고객님 정도가 행복한데 597배를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597배가 진짜 500배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게 배수로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한 명, 22명 되면은 끝이야 끝. 그 한 명, 1년에 한 명씩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597은 제가 볼 때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이걸 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그런 성장세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뭔가 대의나 이런 것들을 좀 가슴에 새겨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높이감도 한 2분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아니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아니면 높이감도 오늘 리더방에 올릴까요? 기타 리더방에.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오늘 마지막으로 요렇게 수업을 만약에 오늘 듣잖아요. 그럼 원장님들이 식구들한테 가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안 해요? 해요? 나는 한다. 우리 조직은 한다. 우리 조직 한다. 그리고 우리 조직은 아직 잘 안 한다. 내가 잘 못하겠다.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굳이 예를 들면은 서울대 가는 고등학생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되게 상위권에서 항상 전교에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울대 간 친구들한테 서울대 간 비결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본 다큐멘터리를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위권에 머무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닥쳐가지고 막 밤새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걸 그날 당일 복습을 싹 다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자체에 이렇게 재미를 느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저기 있네? 있든 말든 나는 그냥 이제 공부가 너무 재밌었던 아이들 그런 것처럼 학교 수업은 우리가 다 듣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듣고 뭐 자는 애들은 빼고 자는 애들은 뺄게요. 그냥 여기 졸면 이거는 끝난 거야. 제가 볼 때 여기 막 졸고 막 졸리면 솔직히 스승님이 그러잖아요. 원장은 절대 안 존다고. 조는 사람 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안 조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가지고 이제 좀 복습해서 아 우리 식구들한테 이 원리를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복습을 하다가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어설펐겠죠. 이게 틀리게 알려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빼먹었지. 나 복습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바로 다음 주에 무조건 전체 복습 어설프게라도 계속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게 몇 달 지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아 애들이. 복습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아 원장님 또 저 소리 똑같이 또 하시겠구나 이러면서 막 이런 것처럼 복습이 너무도 당연하게 되고 그리고 막 기술교육도 마찬가지로 당일 복습을 안 하면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좀 격하게. 그래가지고 뭔가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오늘 듣는 게 중요한 게 1%도 아니고 진짜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건데 가가지고 우리가 식구들한테 이거를 전하지 못하면 그냥 오늘 시간이 좀 아쉬운 거죠. 가가지고 이걸 어설프게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기타 줄 대박이지 기타 줄 파악해서 상관 많이 낸 친구들한테 너가 이게 파동이 엄청 세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예를 들어서 주파수 대역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리랑 저랑 만나면 입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저스랑 저기 있으면 입이 쉬지도 않을 거예요. 고맘이랑 만나면 막 하루 종일도록 이게 얘기 끊기지 않는데 이 주파수 대역이 좀 다르면은 아까 전에 또 이도가 저한테 약간 좀 약간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이 파동이 오늘 내랑 좀 안 맞다 이렇게 이도가 그러니까 그 앨범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 조금 더 뭔가 스승님 만나고 오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의욕이 생기는데 앨범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더 좀 약간 그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래 얘기 좀 저기 뭐 이러면서 좀 살짝 반성을 하면서 근데 그래도 또 저는 이게 해줘야 되니까 내 마음은 다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파동이 다른 걸 제가 같은 파동이면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오늘 주파수 공부가 주된 그거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파동이나 이런 것들 식구들한테 좀 설명을 해가지고 재밌게 그냥 제가 진짜 소스 하나만 드리면 땡큐 고객님 땡큐 고객님이 만약에 피자를 사왔어요.
그럼 이게 입자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객님이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얘가 잘해주고 막 팁 막 1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입자로 10만 원이 나온 것 뿐인데 그 고객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거를 마음을 쏜 거라서 야 화덕 이거 너무 잘 찍었고 와 이게 피자라는 숫자로 왔어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지들이 그러고 다녀요. 애들이 이제 리더의 언어를 복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막 아 오늘 진짜 전략적 휴식 좀 해야겠다 이제 이런 워딩 조직 워딩이잖아요. 워딩. 근데 워딩 중에서 우리 오늘 쉬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뭣도 모르면서 자기 휴무라서 쉬는 건데 저 전략적 휴식 좀 하고 올게요. 아 전략적 휴식은 그런 게 아닌데 하루 종일 달리다가 잠깐 한 10분 정도 머리 식히고 밖에 나가서 이게 한번 뇌파 한번 낮추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전략적 휴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조직의 워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진짜 태산같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달이나 2달 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목차로 스승이 주신 거에 기반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열심히 우리가 같이 함께 해요. 네.